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먹구름이 걷히면서 따뜻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이 3.6%가량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1.8% 구간에서 1.9%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이에 약세를 면치 못하던 금융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이 밖에 대부분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간 초급등세였던 국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첫 고위급 회담에 나서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12% 이상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지금 현재는 이 미 하원에서 러시아 석유와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와 함께 고점을 높이던 골드는 2%가량 반락하면서 2,0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99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 역시 약세를 보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8선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그간 하락폭이 컸던 유럽 시장도 독일 증시가 8%, 프랑스 까크 지수는 7% 급등하면서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7.9%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 선물 시장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휘청이고 있고요.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또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6.4%로 6.0%를 기록했던 전년 동월 대비 높게 발표가 되면서 1982년 8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2만 7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ECB의 금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전과 변함없이 0%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 실력 2배로 키우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5일선과 21선 기법 3탄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함께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항상 한 분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화면에서 한 분이 더 소개가 됐죠. 해왕 마스터와 또 정타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스튜디오 굉장히 꽉 찼는데 네. 먼저 새로운 얼굴이시죠? 네. 정타 마스터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올바른 길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정밀 타격하는 정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타의 뜻이 정밀 타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타 마스터 인사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왕 마스터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오늘 한 시간 굉장히 떨립니다. 오랜만에 동반 출연인데 네. 사실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게 시청자의 권리다 보니까 오늘 좀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걱정 많이 하지만은 네. 매우 또 좋게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 발표들이 많았던 날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1시간 동안 또 알차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3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근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에 상승하면서 2,000달러 선을 탈하했습니다. 5일은 미 하원이 러시아산 석유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하면서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이 금리를 동결하고 에너지 기금 채권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네, 조금 전 또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자막에 오류가 있었는데 미국의 2월 CPI가 발표가 됐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European Central Bank to stay flexible as Russia-Ukraine war triggers stagflation fears입니다.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올해 계획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공급 문제와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성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ECB는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ECB가 3월 회의에서는 관망 스탠스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또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죠. 이 현상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장기간 상승했지만 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1월 5.1%에서 2월 5.8%로 상승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ECB는 여전히 미국 연준보다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라면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악화는 공급에 대한 외부 충격에만 기인한 것이지 ECB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인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가 조사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ECB가 올해 말쯤에서야 또 첫 번째 금리 인상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ECB가 자산 구매 프로그램 APP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합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아래 공포가 들이오면서 ECB 위원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시장 이야기 또 두 분의 마스터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지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다시 높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타 마스터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또 해왕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시장에 대한 집중이 이제 좀 유가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죠. 네.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오펙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국 이제 유가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이다. 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문제가 이러한 사우디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입장을 굉장히 꺼냈었죠. 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면. 자,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상황은 미국에게 결정이 좀 된 상황이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고 유가에 대한 지금 상단 레인지 범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차트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최고점 이제 160달러까지 좀 열려 있어요. 자, 오늘 이제 200달러 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160달러까지는 일단 레인지가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120달러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치게 된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국면에 굉장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최근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잠재우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또 이러한 발표를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발동 가능성은 낮아. 하고서 시장을 좀 잠재우기가 나섰는데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은 시장 달래기를 위함이에요. 지금 유가에 대한 레인지가 만약 160달러까지 열린다면은 네. 스태그플레이션 발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사실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이 물가 상승 그리고 물가에 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긴 하지만은 네. 사실 이번 달에 이제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전에 이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사실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러시아의 디폴트. 네, 이제 가능성. 이제 국가 부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네. 이게 진정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스타트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굉장히 걱정하는 국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직 증시를 매수로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좀 바닥에 네.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은 네. 이따가 나스닥 차트 볼 때 어떤 이탈이 드러났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예.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실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인 표현으로 이제 실제 금리가 상승을 이루었던 게 이제 1월부터예요. 시장이 하락에 대한 요인을 찾자면은 저는 이 실제 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네모칸에 대해서. 네. 근데 최근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레인지가 올라가면서 실제 금리가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시에 대한 어떤 반등값을 드러나기보다는 좀 제자리에 겉도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포인트가 잡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어떤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없다고 전제를 깔아버린다면은 지금 정도의 어떤 실질 금리에 대한 수준으로 본다면은 증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꿋꿋이 버틴단 말이죠. 13,000에서 14,000 레벨링 사이에서 꿋꿋이 버텨요. 네. 굉장히 저는 이거를 좀 위험하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1, 2주 사이에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물가인데 유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좀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BEI 수치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데 원래 이 상황에서는 증시로 돈이 다시 쏠려야 되는데 네.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오냐? 이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 동안 좀 변화된 마인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잘하면은 12,000 레벨링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시사점이거든요. 이 표현 하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다시 재하락했다는 거. 재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아직까지 닦지 못하고 있다. 근데 유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BEI 수치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실질금리 하락이 드러나지만은 시장이 지금 반등 못하고 있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낸다는 건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차트에 대한 분위기상은 저는 반등으로 좀 표현하고 싶지만은 어떤 지지 국면이 정확하게 이탈이 나온다면은 12,000 레벨링까지 끝까지 한 번 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로.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차트 설명할 때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최근 1, 2주 동안 드러나는 유가 상승에 의해서 BEI죠.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다시 재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상승 반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상황은. 불안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근 3월 이전까지에 대한 하락 부분은요. 사실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시작 전 어떤 당연스러운 시장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거든요. 이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고유가가 치는 상황에서 다시 재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크라 사태가 이제 안정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실질금리가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증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성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막으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BEI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최고점 돌파예요. 이게 여러분 BEI는 뭐예요? 우리 CPI 보통 보죠.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는 후행성입니다. BEI는 전일 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년에 대한 앞으로 기대, 평균, 이제 목표 물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물가 수준을, 예상치를.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최근 한 주 사이에 좀 이상 기조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최근 한 주 사이에. 이따 이 부분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전일에는 좀 12% 넘게 폭락을 했었다가 지금 현재 또다시 5%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12,000원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짚어주셨고 또 실질금리로 항상 시장의 하락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 유가 16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해 주셨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타 마스터님은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또 국제 유가 네. 요즘에 굉장히 시장의 핫 이슈다 보니까 네네.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네. 국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14년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었는데. 그렇죠. 네. 예. 일단 전문가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예. 에너지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 200달러 전망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뉴스가 불과 2주 전에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2주 만에 200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300달러까지도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 국제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떤 차트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유가 WTI 지금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키움증권의 차트를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요.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아주 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네. 2월 24일. 아,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 네, 이때 가격 변동성이 바로 크게 보이고, 이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급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완만한 국제유가 상승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신호로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 자체가 완만한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 말은 나라에서 통제가 할 수 없는 비체계적 위험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석유 가스 제품을 수출하는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도표상에서 원유가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이 13%, 천연가스가 7.5%, 다 더하면 40%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원유에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천연가스 이쪽에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러시아 제재를 왜 석유랑 천연가스로 하는지 이 부분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몇 개 국가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세계 10대 원유 생산 중에서 2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공급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 어제 앵커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에다가 사우디한테 네. 석유 증산을 요청을 한다 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다시 또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다시 지금 또 급등세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사우디나 마찬가지예요. 예.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굳이 기술 수출을 안 하더라도 네. 국제 유가 원유를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미국도 증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캐나다도 증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라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지금 대체하기는 당장은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전부터 조금씩 나왔어요. 소형 원전. 이 기술 개발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형 원전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좀 충당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소형 원전 하나를 짓게 되면은 네. 원유를 상당수 절약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소형 원자력 기술이 보유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세계 1위 수준에 네. 버금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형 원전 기술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네, 이런 생각이. 윤석열 당선인도 네. 우리나라 이 원전 최강국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원전 지금 지어서 언제 이 사태를 해결하나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이슈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누구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오페 플러스 관련해서 뭐 증산을 하겠다 하면서 또 하락을 했다가 네. 또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네. 오페 플러스의 협정 그냥 우리는 거기 유지할 거다 그 의견을 네. 존중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네. 다시금 또 강세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이제 해왕 마스터 같은 경우는 유가 160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정타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가 지금 160달러는 아니지만 최소한 네. 150달러 이상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잠시만요. 네, 150달러까지는 최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시는 거고요. 네네네. 200달러는 좀 어떻게 보세요? 200달러도 제가 봤을 때는 네,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부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네. 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귀엽죠? 근데 저희 네. 괜찮겠죠? 방송 네. 좀 무섭네요. 네,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인데 사선에 지금 2018년도 사선 성공할 때 그 사진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 계기를 보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득표율을 76%나 아주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죠. 이 승리를 거머쥐는 데에는 어떤 부분이 작용을 했냐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미국하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인데 최근에는 나토 가입국들과 미국에 시달리면서 그동안의 러시아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게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푸틴 대통령이 긁어준 거예요. 이 애국주의를 자극을 해서 득표율을 높이면서 당선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를 제가 나토 가입했을 때 이전과 이후의 그림을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벨라루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기 이전의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했을 때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를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를 함으로써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를 해주면서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합병을 하면서 강제 합병이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나토 가입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를 러시아에서는 니들이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 위기의식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침공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1990년대쯤에 나토에서 더 이상 동진을 하지 않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몇 개국의 나토 가입을 승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연 자원도 크고 많이 있고 영토도 큰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나토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나토와 지금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나토와 충돌이 됐을 때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외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으로는 푸틴이 2024년도가 되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 시점에서 앞으로 자신이 더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인지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력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함으로써 지지력 결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여기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천천한 흐름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고점에서 유지가 될 거다. 이게 네. 제 의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 그리고 또 증시까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들어온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두 나라 간에 휴전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안정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한 분씩 답변 주시죠. 해왕 마스터님. 네,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못 믿겠는 게 휴전이 아니라 아예 이게 종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을 하겠다 해놓고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휴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크고 사실 네.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께서 네. 고위급 회담 얘기를 그쵸. 했잖아요. 네. 사실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유가가 최고점 대비해갖고 사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순식간에. 네. 130달러에서 여러분들 이게 참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게 순식간에 이제 105달러 밑으로 한번 낙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트가 사실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유동이 좀 가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 조정일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 지금 회의 이후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 고위급 회담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다시 매수 준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휴전을 전제로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전제로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좀 논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늘 또 이제 거의 4차 회담격인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별도 성과 없이 또 끝이 나면서 지금 현재 미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또 하락세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또 궁금한 사항들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26% 하락한 13,5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4.13% 상승한 11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02% 상승한 2,0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4% 내린 1.1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또다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먼저 나스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또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먼저 정타 마스터부터 왜 관망 들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것에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네. 금리에 따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올려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국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단기간에 하락했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망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관망 들어주셨고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좀 머리 아파하실 수 있으니까 예. 좀 최근 생긴 저점 있죠. 네. 13,000 이제 110포인트, 13,110포인트예요. 여기 이탈 전까지는 매수 유지 관점입니다. 이거 깨지면 12,000까지는 흘러내려와요. 12,000까지는.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글로벌 유가 차트랑 증시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유가 차트고 오른쪽이 미증시 차트예요. 자, 아까 이제 옆에서 정타 마스터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기점이거든요. 6월 28일이. 지금 유가가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친 이 구간이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시장 대비 효과를 좀 진폭을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1, 2월에 시장이 하락했던 이 구간이 과연 이제 우크라 사태와 맞물린 것이냐, 아니면은 긴축 전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과 맞물리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크라 사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얼마만큼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전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유가가 90에서 130까지 쳤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참고하실 만할 거예요. 근데 시장의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이 지금 있다는 저는 반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14,5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관점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14,500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장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 상승에 대한 비율 대비해 갖고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 비율이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이게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그냥 차트 하나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모멘텀이 유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 드렸던 거는 지금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잠시 화면만 내려볼게요. 네, 1분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좀 최근에 이 수치값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 증시가 상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승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게 내려올 만한 수치값은 아닌데 유가 때문에 내려온 건데 증시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디폴트에 대한 위기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가 과연 이제 현금화에 대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자,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12,0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자, 이 위치값이 이탈이 나와야지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점 13,110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이탈 나오면은 12,000포인트까지는 주르륵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지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세를 유지하자. 이 관점이 강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저 디폴트 언급해 주신 건 또 러시아 이야기겠죠. 네, 네.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실 이제 월화의 성견 마스터님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좀 상충되는 의견과 제가 네. 한번 기회 되면은 성견 마스터님과 한번 네. 출연을 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 아, 가져보면 재밌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정타 마스터님 의견도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반대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신지. 네. 네. 같이 좀 덧붙여서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본인만의 또 이 보는 접근법이라든지 시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건데 지금 그 해왕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월, 2월은 이미 우리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제 반영이 된 부분이 상당수 크다. 이 부분을 저는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 겁니다. 거의 보통 정상적으로 흘러갔다고 하면은 각국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에 맞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그려왔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일부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같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왕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하셨다가 또 오늘은 조금 바꾸셨어요. 이 뉘앙스를. 네, 저는 그러면서 앞쪽만. 바꾸셨는데 이제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원자재 시장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질 금리에 기반해서 시장을 항상 분석해 주셨는데 원래 올라야 하는 시장이 많이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네네. 좀 이상하다 말씀해 주셨고 네네. 하지만 또 다르게 또 정타 네네. 마스터님께서는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오. 오히려 저는 과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주식 시장이나 뭐 해외 선물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서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이 악재가 네.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허.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만성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연말부터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30만 명, 32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 증시도 그만큼 회복을 해주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최다 확진자 수, 코로나19 국내 최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르게 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네.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최근 들어 굉장히 이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는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거래일에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다가 또다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5일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똑같이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그럼 회영 마스터부터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내용이 사실 이제 3월 9일 이제 $130 내외부터 떨어졌던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회담에 대한 좀 가능성, 네. 좀 그래도 모였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도 있었을 것 사실 같고요. 오펙 증산은 사실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시장에 올라간 거는 오펙하고는 좀 무관하잖아요, 사실. 오펙이 왜냐면은 네. 이제 공급량을 늘리고 있던 추이였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정타 마스터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오펙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사우디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땡큐 베리 마치예요. 그렇죠. 완전 땡큐. 네. 나는 누워서 떡 먹네? 이거예요, 완전히. 뭐하러 늘려요? 지금은 나선다면 미국이 나서야죠, 상황이. 네. 지금 사우디는 미국은 안 나설 가능성이 높죠. 약간 좀 양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략적 비축을 계속 방출하고 한쪽에서는 또 금지하고 뭐. 그죠. 아직 네. 비축류에 대한 의미보다 사실 이거에 대한 유가 대안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한 네. 3개월 내에 어떻게 공격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3개월 내에 미국에서 네,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거예요? 공급량을 늘릴 만한 그 대응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단순한 포커스를 우리 간단하게 봐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화해 모드 들어가냐? 아니냐? 근데 안 할 거라고 다 예측한단 말이죠. 네, 좀 그죠.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이 오늘 있어서. 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이제 하원이죠. 하원 네. 패스를 했고 통과를 했고 문제는 이제 그거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터진 상황에 대해서 바꿀 만한 어떤 가능성은 바로 이번 한 주, 두 주 이 상황 내에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파동에서 여러분들 좀 깊숙하게 본다면은 간단하게 이탈의 국면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상승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금 단가만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네. 간단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현재값 추이상 116달러 돌파 나오면은 그때부터 매수에 돌입해야 돼요. 야, 형님 지금 111달러인데요. 500틱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유동성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그냥 3,000틱 터지는 장이에요. 네. 예, 쉽게 도달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돌파 이후에 116달러 돌파 이후에 제 매수세 한번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어서 또 정타 마스터님도 한번 네. 봐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면. 네, 어느 자리값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제의 충격은 어느 정도 많이 흡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봉차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동평균선에서 유지가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다운이 될수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매력이 있고 앞으로 원유에 대한 가격 상승을 전문가들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110달러 전후에서 유지된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바로 또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값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무려 43%나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말 강연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또 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